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금융론 제2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억하시겠지만은 가치평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나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현금흐름표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데 여기서 난데없이 갑자기 왜 가치평가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작성을 할 때는 가치평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데 특히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내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떠하냐를 우리가 그 원화 베이스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 T자 항상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자, 여기가 자기 자본,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산이 되겠죠. 이 자산, 부채, 자기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부채 한 덩어리, 자기 자본 한 덩어리, 총자산 한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채 수단들이 또 부채를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자기 자본의 수단들이 또 이 자기 자본을 어, 그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각각을 이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을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평가를. 그래서 각각이 이 원화 베이스로 이게 얼마냐 뭐 예를 들어 이건 10억이다 이건 5억이다 이런 그 어떤 평가 치가 그 가치 평가 그 이 가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300조 원이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 각각 다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토탈 300조 원이다. 원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자기 자본도 그렇고 또 부채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들을 다 가치 평가를 해서 총 부채가 얼마고 총 자기 자본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치 평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이게 그 어려운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학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도대체 경제적인 가치란 왜 있는 것이냐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치란 과연 무엇이냐 이 경제적인 가치가 왜 있는 것이냐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그 요소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알게 모르게 그 가치평가들을 그 하게 되는 건데 자 가치평가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시가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장부가로 평가를 할 거냐 지금 요것만을 다루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그 가치평가하는 방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름은 그게 이론가다, 모형가다, 뭐 시가다, 장부가다 또는 뭐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시지가 뭐 이런 포뮬라를 써서 특정한 어떤 포뮬라를 써서 그 세금에 이 부동산세 매겨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가치평가 방식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가치평가 기준이라든가 어떤 가치평가 척도 또는 그 이거의 가치는 절대적 얼마다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 보통 여러분 아마 직업 중에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사실 그 하는 일이 뭐 부동산 가치평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자산은 무엇이든지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가치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냥 감정평가사한테 뭐 받는 게 뭐 절대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어떤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이런 거고요. 자 회계사도 우리 CPA라고 하죠. 회계사도 가치평가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부 특히 이제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이 BS를 이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그 자산의 구성 요소들을 가치평가를 하고 각각의 부채의 구성 요소 가치평가를 하고 각각 자기 자본 그 구성 요소들 다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CPA죠. 그래서 어떻게 가치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회계기준상에 어땠고,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 나온 그 이른바 IFRS에서는 이른바 이제 공정가치평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었는데, 하여튼 가치평가의 방식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물론 우리 그 책에서는 또 이제 흔히 보통 우리가 장부가보다는 시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누차 계속 얘기를 했듯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평가의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장부가보다는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그런 시장이 있어야 뭐 그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라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어떤 그 기계 굉장히 오래된 기계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 시장에 갖다 판다. 이거 중국으로 갖다 파는 건데 중국 갖다 팔면은 이거 뭐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이 모든 자산들이 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자산 중에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 또 이 국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이런 채권들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 또 부동산도 활발하게 거래는 되지 않지만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감정 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가치 평가 또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 KB 가면 부동산 지수가 있는데 이 KB 국민은행에서도 그 부동산 평가 또는 뭐 부동산 124뭐 이런 회사들이 전국 요즘 또 앱에서 직방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직방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아파트의 어떤 시가 추정치 그 추정치예요. 추정치. 이것이 진짜 갖다 팔았더니 얼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가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얼마냐, 실제 팔았더니 얼마다. 그게 아주 좋은 시가인데, 사실 그런 시가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시장에 갖다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사실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이게 시가는 시가인데 추정 시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시가라고 하는 것도 이 IFRS에서 이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어떤 툴이나 어떤 모델이 있는 거고 그게 그 보다 그 시가에 가깝도록 그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더 가깝도록 어떤 그 세운 그런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가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 있고 시장에 쉽게 갖다 팔 수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마킹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가 평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자 지금 요 대차도 좀 다시 돌아와 보면요. 자 하지만 이걸 우리가 뭐 시가를 평가를 하든 장부가를 평가를 하든지 간에 이제 원칙은 우리는 항상 총 이 자기 자본에다가 부채를 더하면은 그 총 자산이니까 이게 장부가 측면에서도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은 뭐가 돼야 되고 총 자산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건 장부에서 항상 딱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들어맞으면은 장부가 잘못 작성된 거고 그러면 이제 회계 감사를 받으면은 당연히 그 지적을 받고 그런 그 장부가 밖으로 퍼블릭하게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자, 이제 시가라고 하는 거는요. 시가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자기 자본의 시가는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시가는 이게 주식으로 발행이 된 거고 그 주식이 밖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 시가총액이 결국은 자기 자본의 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지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 삼성전자의 그 자기 자본의 시가는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바로 삼성전자 자기 자본의 시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시가가 쉽게 그 관찰이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어디에 주식시장 KRX에 상장된 기업만 시가가 비교적 잘 관찰이 되는 거고 여기에 상장하지 못한 또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은 당연히 또 자기 자본 시가마저도 우리가 뭐 시가총액 쉽게 관찰이 안 된단 말이죠. 비상장 주식이 어디에서 뭐 잘 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고 또 어떤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가 다 이게 그 퍼블릭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상장 기업은 사실 이 자기 자본의 시가, 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요거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요즘 그 쿠팡 이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 합니까? 1조 원이라고 그래요. 1조 원. 대략 1조 원 그 보통 우리가 1조 원 넘는 기업을 우리가 뭐 유니콘 벤처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쿠팡은 상장사인가요? 상장사가 아니죠. 상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원이라는 얘기예요. 상장사가 아닌데. 이거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보았을 때 뭐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과연 1조 원이냐 많은 논쟁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하여튼 그 벤처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대략 일정 가치를 지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 자기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시가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좀 유명한 기업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가치가 평가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거는 쿠팡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에 따른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다. 이것도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던 또는 뭐 회계사가 평가를 하던 또 여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평가를 하던 누군가가 어떤 그 이 평가한 추정치 다시 말해서 추정 시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채는 사실 이게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 각각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부채의 가치가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채권자. 그 채권자가 들고 있는 그 채권의 가치가 바로 요 채무의 가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당연히 채권 가치하고 채무 가치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 자,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발행한 그 이 부채 그 수단들이 도대체 뭐 어디에서 잘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게 어떤 증권 형태, 채권과 같은 채권이나 CP라든가 이런 어떤 증권 형태가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로 빌렸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채의 시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상대적으로 이 자기 자본의 가치, 죄송합니다. 이 자기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특히 이제 상장사들은 자기 자본의 가치가 시가총액으로 잘 관찰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비상장 기업은 또 그것마저도 어렵다. 자, 다음은 이 총자산의 가치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은 현금대로, 유동자산은 유동자산들대로, 재고는 재고대로, 또 기계는 기계대로, 공장대로, 빌딩은 빌딩대로, 뭐 부동산 부동산대로, 또 어떤 뭐 기술과 뭐 이 발명권, 특허권 같은 이런 어떤 무형자산대로 다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만약에 시가가 이 자기 자본의 자기 이쪽 총 자산 시가가 이게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총 자산의 시가는 부채의 시가 더하기 어떻게 자기 자본의 시가 이게 돼야 되겠죠 항상.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장부가를 평가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본의 장부가랑 부채의 장부가랑 자산의 장부가 이 관계는 어떻게 부채 장부가 더하기 자기 자본의 장부가를 더하면 뭐가 이 자산의 총 자산의 장부가가 돼야 되겠고 그건 실제로 회계장부에 정확히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유동자산은 쉽게 팔 수 있다는 얘기고 쉽게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갖다 팔면 어디 뭐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래서 이런 그 자산들은 대충 그 장부가를 시가에다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부가랑 시가랑 이게 크게 괴리가 될 일이 없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IFRS를 하면은 요건 이제 최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은 예전에 IFRS를 하지 않던 그런 때에는 토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공장 세우느라고 그 토지를 10억 원에 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공장 빼고 지금 이 토지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한 100억 원 정도 됐다. 자, 근데 이런 그 변화가 그 회계장부에 반영이 안 되면은 처음에 취득했던 그 10억 원이 계속 그 토지의 가치로 어떻게 그 장부에 계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최대한 그 현재의 그 이 시가, 요것도 뭐 이제 요게 과연 시가냐 요것도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어떤 가치 이걸 이제 좀 맞춰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인 원칙하에 하자라고 하는 게 누차 얘기했던 그 국제 기업 회계 기준 IFRS 이 공정가치 평가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기계 같은 건 어떨까요? 기계 같은 거는 기계는 내가 처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면은 기계 가치는 뭐 처음에는 10억이죠. 근데 이게 또 뭐가 생깁니까?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감가상각 이제 또 우리가 뒤에서 손익계산서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이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 1년에 1억씩 깎인다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로? 9억으로
또 그 다음 연도 얼마는 8억으로 뭐 이렇게 이제 가치평가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일 수가 있겠는데 이 기계가 감가상각 말고 굉장히 이게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계다. 근데 세계에서 전 세계적 물량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기계값이 막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시가 이건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로 또 반영을 하지만 또 이 기계값이 뭐 그런 사례는 굉장히 적겠지만은 기계값이 이게 크게 또 오른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시가를 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내가 뭐 5년 전에 5억짜리 아파트 샀다. 근데 지금 뭐 웬만한 아파트 막 10억이죠. 10억이지. 이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없겠습니까? 아파트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계속 닳고 그리고 더 새 거에서 좀 더 헌거가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뭐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생기는데 그럼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왜 이게 5억에서 10억으로 이게 오르게 되느냐? 이 경우는 사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을 상회하고도 남는 그런 어떤 가격 상승이 있는 그런 케이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그 이 주거지 저 아파트가 그런 사례가 되겠고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금융자산들은 감가상각이 있다 없다? 감가상각이 없죠. 그런 것들은 뭐 달콤 말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기계라든가 또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또는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감가상각이 있고 감가상각에다가 또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게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크게 왔다 갔다 변하듯이 그 가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사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아파트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부동산이라고 해서 또 다 그 감가상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토지, 이 토지는 뭐 토지가 달콤하고 할 게 있을 게 없죠. 그래서 토지 같은 거는 당연히 뭐 감가상각이 없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회계적으로는 우리가 그 회계적으로는 장부가 회계적은 장부가 자산 가치가 자기 자본 가치랑 부채 가치 더한 거랑 같다. 이거는 장부가로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시가로도 성립을 해야 되고 하지만 장부가랑 시가랑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 이 회계장부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죠. 장부가고 그 장부가에다가 어떻게 하면 시가를 최대한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자,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고 보다 이제 모든 그 정보가 그 이 투명해지고 정보의 어떤 그 속도가 좀 더 파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회계나 그 기업 경영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 장부가가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려고 다시 말해서 마킹 투 마켓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그 사례가 바로 뭐 노차 얘기했던 IFRS가 그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그 이 IFRS 원칙상의 어떤 뭐 한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장부가랑 시가랑 항상 일치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회계 장부를 보면서 장부가도 잘 봐야 되겠지만은 그 장부가가 과연 그 마켓 밸류냐 이것도 눈여겨 봐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그 회계 장부상에 나오는 그 이 장부가 자체가 실제 어떤 실질적인 시장 가치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장부가보다는 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거기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게 계상이 되고 그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 회계 장부 자체가 굉장히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시가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연유로 해서 우리가 뒤에서 그 현금 흐름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회계상의 그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이 회계장부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정확히 기록을 해주면은 괜찮겠지만 이게 뭐 그 당연히 그렇게 특히 거대한 기업 그 뭐 조그만 기업들이야 뭐 구멍가게야 뭐 회계장부가
쓰나 마나 할 정도로 회계장부를 뭐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지만은 특히 굉장히 거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장부를 보고 과연 그 회계장부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어, 이 사실들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계장부상의 과연 손실이 과연 이게 실질적인 손실이냐 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회계장부가 이 실체를 맞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괴리는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국 분야 회계학이라고 하는 분야 있죠. 회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회계장부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그게 뭐 연구할 게 뭐 있냐 회계장부 쓰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결국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주로 이런 그 어떻게 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 어떤 그 법인체 복잡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이 뭐 보통 우리 그 복잡한 컴플렉스라고 하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실체인데 이걸 어떻게 회계장부에 그 실체를 제대로 담을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이 어카운팅 그 회계학 분야다. 그래서 이 회계학 분야는 뭐 장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그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 가치평가의 문제 또 그 기업 재무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는 자 우리 그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뭐냐? 이윤국대화죠. 자,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수입에서 뭐를 이 비용을 빼는 거고요. 여기 빠졌네요. 이거 미안합니다. 요게 PY에서 P 곱하기 이 Y에서 요거를 빼야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어떻게 그 비용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이윤함수, 비용함수 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 비용함수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자, 이게 노동을 고용을 하고 자본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자본 임료를 지불하고 노동에 대해서 노동 임료 보통 우리가 노동 임료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임금이라고 임금. 그래서 노동에 대한 사용료, 자본에 대한 사용료가 그게 바로 이 뭐다 비용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Y만큼 생산해서 P의 가격에 팔아가지고 자 이런 이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거고 결국 이 경제학에서는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 결국 이윤 극대화다. 이 파이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여기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기업재를 공부하면서 앞서 기업 가치 극대화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경제학에서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고 여기 기업 재무에서는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하느냐? 다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회계적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는 그 어디에서도 안 하죠. 그럴 만큼 이 어떤 회계장부상의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경제적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본질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업 재무적으로는 기업 가치 극대화 이 마켓 밸류 기업의 그 마켓 밸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학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많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개가 사실상 뭐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동치 같은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자 이론할 때 이윤 극대화를 한다. 그 얘기랑 자 그리고 여기서 그 기업 가치를 그 기업재무에서 우리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차 대조표지만 자 이게 굉장히 여러 이용자가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납품 받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거고 이 기업에다가 돈 빌려주는 그 채권자도 대차 대조표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떠냐를 잘 봐야 되는 거니까 또 경영자도 또 잘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그 장부상의 기본적인 그 한계가 있다 장부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그 회계 장부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다 실체화 또는 우리가 시다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2장과 3장의 주된 그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장부를 조작을 하기도 하죠. 이거 보통 우리가 그 장부 조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는 이거 뭐 분식회계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죠? 분식회계. 그러니까 이 분식이라고 하는 게 그 분으로 좀 그 예쁘게 만든다 이런 거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그 회계 장부를 좀 예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대로 장부를 써도 우리가 좀 그 이 장부와 실체와 이 본질 간에 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게다가 여기 경영진이 이거 장부 조작까지 다 분식회까지 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기업의 실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되죠. 그래서 이 분식회계 같은 그런 기업들은 결국 나중에 분식회계인 것이 드러나면은 기업이 사실상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작성해 보면은 뭐 분식회계 했기 때문에 막 100조 원짜리 기업 이런 건데 실제 이거 제대로 작성해 보니까 뭐 1조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시장 이 기업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시장 주체들을 다 기만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관계자인 사실 정부까지 왜냐면 그 세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기만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고. 그래서 사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또 이게 뭔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사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저 뭐 분식회계나 장부 조작하고 나서도 뭐 징역형도 많지도 않고 뭐 길어야 징역형 끼켜야 2, 3년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미국에 그 엔론이라고 있었어요. 엔론. 이게 에너지 회사였었는데 여기서 그 이 장부 조작 그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결국 이게 뽀록 나면서 그 엔론의 주가가 다 이게 폭락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 금방 또 파산이 되니까 주주도 다 자기가 된 돈 다 날렸고 그 부채를 대준 뭐 여기에 은행이나 또는 뭐 채권자들도 다 날렸고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미친 거죠. 시장을 기반해서. 굉장히 괘씸한 정도의 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그 경제 범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 본산 미국이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 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강력하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하느냐? 그 당시에 앨런의 그 이 장부 조작 또는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뭐 CEO라든가 또 뭐 CF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징역형 몇 년을 받았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한 3, 4년 전에 그게 결정이 됐는데 뭐 150년 막 이렇습니다. 뭐 가명 없는 150년. 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종종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분식회계 장부 조작 있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CEO가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 뭐 징역 2, 3년 하고 뭐 집행유예 하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나오고 이게 사실 이런 게 시장주의가 아니에요. 친기업회 그게 반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들어 기업의 어떤 CEO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거를 뭐 용서해 준다. 이게 자본주의고 시장주의고 뭐 시장 원리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시장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오히려 그 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CEO를 처벌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게 무슨 반기업이다, 뭐 반기업 정서가 있다,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어떤 그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그 시장을 기망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전적인 금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질렀다.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뭐 징역 2년 주고 집행유예 4년 주고 그럴 그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서와 같이 아까 징역 몇 년이라고 1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명 없는 150년. 그야말로 감옥에서 썩다가 거기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말아라. 다시는 이 시장 바닥에 나와서 시장에 물을 흐리지 마라. 뭐 이런 그 결정이나 보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뭐 분식회계 얘기를 잠깐 넘어갔는데, 자, 어쨌든 분식회계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장부 보고도 제대로 판단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왜냐하면 장부 쓰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이거를 막 조작을 하고, 이 가치를 막 부풀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분식회계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런 장부는 뭐 완전 쓰레기 장부죠. 이거는 쓰레기 장부고,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속은 놈이 바보가 아니라 이게 재수 없으면 속는 거죠. 자칫하면은. 특히 우리가 대기업들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장부를 제대로 써도요. 이쪽도 얘기하지만 이 실체와 본질과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이 이 장부 또 대차 대조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대차 대조표상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고 뭐 기업 가치가 제대로 다 나오고 최대한 기업 가치를 공정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좋은 그런 어떤 참고 자료는 되지만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대차 대조표에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대차 대조표 이렇게 우리가 대변 차변이 잘 이렇게 계산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퀄러티가 어떠냐? 이거 잘 몰라요. 그렇죠? 또 여기 이 어떤 뭐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형자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 이거 잘 모릅니다. 쉽지가 않아. 이게 물론 이제 다 이게 평가치가 가치 평가치가 다 나오긴 하지만은 게다가 여기에 지금 이 기업의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냐, 경영자가 어떤 경영인이냐, 또 이 기업의 노사관계 맨날 싸우는 거냐, 아니면 원만한 노사관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대차 대표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뭐만 있는 거야? 자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했고 부채를 어떻게 조달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총 자산을 어떤 가치를 갖는 자산들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요것만 나오는 거지. 여기에 지금 뭐 이 기업의 노동자가 뭐 노동력이 굉장히 숙련된 노동력이고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박사급 이상의 무슨 뭐 굉장히 무형 R&D에 좀 더 이 능력이 있는 그런 뭐 인력들이 많고 또는 뭐 적고 또는 경영자가 예전에 뭐 어디 딴 데 경영했는데 말아 먹었다 또는 어떤 기업을 경영해 굉장히 잘했다 뭐 그래서 경영자가 이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냐 또는 기존의 이 기존의 창업주의 뭐 아들이라든가 또는 뭐 손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 뭐 등등 이 다 특성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이 대차대표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이 다트 시스템이라고 우리 금융감독원에 우리나라 웬만한 큰 기업, 외관 기업들 한 3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총 자산 한 100억 이상 기업들은 다 여기다가 다트에다가 전자공시를 해야 되고요. 이 전자공시 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차대조표라든가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대차대조표라든가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음, 이런 것들 당연히 전자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전자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누구냐 인적사항 다 나오고요. 또 여기에 사내이사가 누구고 사회이사가 누구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람들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노동자가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뭐 이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나오기는 어렵죠. 게다가 뭐 시시때때로 어디에 뭐 대형 공사를 뭐 수주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어디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시스템에다가 다 공시를 해야 돼서 이 전자공시 시스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장부를 여기다 공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거 외에도 이 기업에 관련된 최대한의 많은 정보들을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규제가 사실 아마도 한 20여 년 정도 됐어요. 사실 그 이전엔 이런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감감무소식이었었는데 워낙 이제 또 시대가 변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보다 이 기업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이 이해관계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얼마 안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주주가 수만 명이 아니라 주주가 뭐 5명밖에 안 된다. 이게 보통 비상장 기업들 이런 데는 뭐 공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그만 기업 이런 데는. 근데 큰 기업이고 주주도 많고 이 기업에 관련된 뭐 노동자나 뭐 협력업체 직원이나
또 뭐 여기 법인세 받아야 되니까 정부도 또 관여가 되고 그래서 뭐 은행도 여기다 대출해주고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은 그런 기업들은 보다 당연히 그 기업 경영의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게 더 나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전자공시를 해라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이게 사실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그 하던 그런 제도였고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이 어, 이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 거기 이제 최초로 이제 도입이 됐던 게 이제 한 20여 년 전이고 그래서 여기 한 20년 정도 돼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는 편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 보고 요 장부가 모든 걸 다 말해준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 장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 또는 벤치마크는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보다 면밀하게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수 없으면 분식회계에 속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건 그 시사 경제 상식 차원에서요. 요즘 뭐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IBM, 또 구글, 삼성전자, 또 요즘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뭐 SK 예전 SK텔레콤이 잘 나갔고 요즘 SK하이닉스 반도체 또는 지금 요즘 뭐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또 그래도 뭐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현대차 자 요런데 그 총 자산이 얼마냐 총 자산의 장부가 회계장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차대조표에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 자본의 장부가가 얼마냐 이것도 찾아보시고 자기 자본의 장부가랑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있는 시가 요 두 개가 당연히 다를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다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 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미국 기업 중에는 보통 우리가 애플 또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뜨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또 아마존. 자, 요즘 뭐 주가 많이 떨어져서 뭐 예전만큼 뭐 우리 한 서너 달 그런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은 못하지만은 자 이런 기업들의 장부 한번 보시고요. 그 뭐 이거 이제 그 뭐 웬만한 구글 파이낸스라든가 이런 데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또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 국제 경제, 국제 이 스마트폰 시장 또는 뭐 노트북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경쟁 관계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스마트폰 이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그 경쟁이 그 둘이 그 아주 강력한 그 경쟁자 애플과 그 삼성전자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이 경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300조로 계산이 됩니다. 300조로. 근데 자기 자본의 그 가치가 근데 시가를 보면은 요거 300조보다 조금 더 높아. 그냥 300조 플러스 알파 정도야. 이게. 근데 애플을 보면요. 장부가가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한 300조보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근데 여기 시가를 보면은 이거에 거의 뭐 무슨 한 뭐 800조 막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시가를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뭐 우리 그 구글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 그래서 아마 이게 800조보다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장부가하고 시가하고 그래도 좀 유사하고 약간 더 큰 편인데 애플은 이거 장부가에 비해서 그 시가가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기 자본은 동일한 액수로 조달이 됐지만 그 자기 자본의 가치가 이 삼성전자보다 어디가 애플이 물론 이제 삼성도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하면은 더 좋아지겠죠. 자기 자본의 가치가 훨씬 더 좋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자 우리가 같은 자본 1원이 들어갔다 해서 1원이 항상 1원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자본은 1원이 투입됐다고 해서 이런 평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일원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일원인데 요거를 경영을 잘 하면은 그 자본 일원 처음에 그 일원이 들어갔던 그 이 자본이 일원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른바 이제 토빈스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원이 제 기능을 잘 못해 기업 경영 굉장히 못한다. 그러면 일원이 일원만큼 가치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일원이 조달됐다 해서 일원이 항상 일원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다. 기업 경영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원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 낮게 평가받는 기업보다 훨씬 더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자, 장부상 조달했던 그 일원이요. 시장에서 반드시 일원을 평가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일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일원이겠지만, 기업 경영 잘 하느냐, 못하느냐. 결국 그 자산의 가치는 기업 경영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하는 거고, 이게 못하면은, 일원 투입됐지만은 그 일원만큼의 가치, 밸류의 발휘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토빈스큐 또는 마케트풍 레이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거시경작보다 토비스큐 봤을 텐데 요게 이제 그 총 자산의 이른바 그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비용.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을 싸그리 싹 다 바꾸려면 얼마 드느냐? 그대로 바꾸려면 이거 보통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이렇게 여러분 아마 그 책에서 봤을 겁니다. 싸그리 바꾸려면 근데 사실 이걸 싸그리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전체 자산의 가치는 여기에는 뭐가 기업 경영의 스킬이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기업 경영 스킬이라고 하는 건 여기 경영자의 자질일 수도 있고 노동자의 자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세게 하느냐 규제를 좀 뭐 완화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법인세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런 것들 다 어디에 기업 가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하여튼 밑에는 총 자산의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지금 있는 총 자산을 다 갈아치운다. 그럼 얼마 드느냐 하는 거고 이거는 뭐 갈아치우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업 경영진이 잘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들여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갈아치울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거 보통 우리가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그 총 자산의 현재 시가가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토빈스큐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근데 이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의 가치? 총 자산의 가치야. 총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총 자산 자기네가 이 대차대조표에 들고 있는 이거 다 모든 자산들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이 총 자산 가치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하고 부채의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더하든가 해가지고 총 자산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상장한 기업은 요거 자기 자본 가치는 나오는데요. 요 부채 가치 나온다 안 나온다? 쉽게 안 나오죠. 이게. 그래서 총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토비스키의 분자 계산이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이 대체 비용 지금 당장 이걸 바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기자재가 있다. 이런 기자재가 있다. 이것도 이게 뭐 지금 펜인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새 거 말고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3년 쓴 거다. 요거 예를 들어 처음 살 때는 뭐 4천 원 주고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년 썼으니까 지금 한 뭐 2천 원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똑같은 걸 내가 구해와서 이걸 대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 토비스큐가 개념은 좋아요. 개념은 좋은데 이 분모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 분자 총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이른바 마켓북 레이쇼 보통 우리가 M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통 밑에는 이제 자기 자본 장부가는 대차 대조표에서 자기 자본이 토탈 얼마냐 뭐가 북밸류죠. 북밸류 자기 자본의 총 자산이 아니라 자 그리고
위에는 요게 아까 얘기했던 마켓캡. 마켓캡이 뭐죠? 마켓캡이 자기 자본의 시가, 요게 그 주식의 형태로 바뀌어서 막 유통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따라서 발행 주식수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게 바로 어디에 이 분자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분모도 구하기가 쉬워. 이거 뭐 보면 돼? 장부 보면 돼. 자기 자본 총 얼마냐? 이거 보면 되는 거고 시가총액 구할 수가 있어. 단 물론 이것도 어디에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어디에 대해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거 어디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시가총액 뭐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 어, 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에나 가능한 사실 비상장 기업은 굉장히 어렵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쿠팡과 같은 기업들은 따로 이제 그 시장에 거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가치 평가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비상장 기업들은 이 마켓캡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마켓캡이 나온다. 이거는 상장된 기업이고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증권사나 이런 데가 그 기업들 분석한다라고 할 때 이거 마켓 북 레이쇼 많이 잘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게 쉽거든요. 장부가 나오고 장부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오늘 그 시가 얼마, 시가총액 얼마냐 이거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요거 마켓 북 레이쇼가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토비스큐도 마찬가지예요. 토비스큐도 요게 뭐를 기준으로 해서 1 기준으로 해서 그냥 1이다. 뭐 아무런 뭐 기업 경영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없는 거고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대체 비용 이상의 가치를 발휘를 할 정도로 기업 경영을 잘하는 거고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뭐 완전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 이 1인데 기준이 1인데 그 1과 같다. 이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고 1보다 크다. 기업 경영 잘한다. 이런 얘기고 주주들이 투입한 1원이 1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를 하고 있다. 누구 덕분에? 그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 물론 이제 기업이 누가 잘 돌리느냐? 그건 경영진일 수도 있고, 뭐 이사일 수도 있고, 뭐 주주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고, 뭐 거기에 그 근로자,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부일 수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일보다 크면은 그 이 뭐 저 이 투입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 반대가 되면 그 반대로 평가를 받게 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가 장부가 요 우리 책에 보면은 보다시피 시가와 장부가는 시가와 장부가는요 당연히 이렇게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괴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장부가는 이제 우리가 회계장부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와요. 요건 나와. 요것도 나와. 보다시피 이쪽 양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자산은 어때야 돼? 부채하고 자기 자본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당연히 같은 거고 요 시가는 괴리가 될 수 있지만 시가 측면에서는 또 양변이 어때야 돼? 대변과 차변이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물론 여기 교과서기 때문에 각각의 그 이 넷워킹 캐피탈이 뭐 지금 얼마고 그리고 고정자산 얼마고 이거 다 평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또 롱텀 뎃이 그 얼마고 그 에쿼티가 조달할 때는 뭐 600달러인데 지금 뭐 그 1100달러 평가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요 지금 우리가 장부를 쓸 때는 여기까지는 장부를 쓰는 거죠. 여기 이제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책에서는 지금 시가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시가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장부가던 시가던 양변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